전 연인은 한 번 헤어지면 끝인 사람이에요. 단호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절대 연락 올 리는 없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시죠. 헤어짐은 찬 사람도 차인 사람도 다 힘들다고 했으니까 상대방도 나처럼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상대방이 SNS에 일상을 회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스토리를 올리면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급발진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 연애였다면 상대방도 절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평소보다 SNS를 많이 한다면 더 힘들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은 찬 사람이 주워와야 합니다. 오늘은 공을 찬 사람이 주워오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의미 부여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방은 이별 통보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헤어지자. 헤어짐을 통보받은 우리에게 상대방은 순식간에 너무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막상 헤어짐을 통보받기 전에는 이렇게 나를 외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야지 생각하다가도 막상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상대방과의 모든 헤어짐이 다 우리의 잘못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는 거의 연예인화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들, 지금은 거짓말이 되어버린 약속들, 절대 내가 먼저 헤어짐을 말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가 헤어지자고 해도 내가 붙잡을 거니까 우린 절대 헤어질 리 없어. 이런 말들에 의미 부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체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상대방의 모습과 변해버린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이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예전엔 분명히 상대방에게 우리를 사랑했던 감정이 있었고 그 시절엔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현재 우리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별을 인정하면서부터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을 인정해야만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헤어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사랑했던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 나와 상대방의 모습들을 객관화하는 게 바로 재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연애에서 미성숙했던 부분들을 성찰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헤어짐에만 계속 맴돌고 상대방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면 재회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연애 초반에 했던 말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진짜 모습보다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헤어질 때는 이별을 인정하고 마무리하기입니다.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감정이 투머치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집 앞에 회사 앞에 찾아오던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연락 텀도 줄고 데이트를 먼저 제안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 장소로 먼저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는데 나에게 답장을 안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날이 많아지고 이런 게 점점 쌓이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말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가? 다른 사람이 좋아진 건 아닌가? 불안함이 커지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강요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자꾸 확인하려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참고 참다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정말 지친다라고 하네요. 내심
더 노력해준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헤어짐 통보에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매달리고 붙잡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요. 그리고 장문의 톡을 보내고 그 다음날 또 보내고 상대방은 며칠 전에 이미 내가 나온 모든 사진들을 내렸어요. 그래도 나와 같이 갔던 배경 사진은 남겨놨으니까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을 거야. 사진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자꾸 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우리는 점점 더 보여주지 않으면 좋았을 모습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최대한 빨리 이별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재회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헤어짐까지는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카톡 푸사를 못 내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내 마음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내 모습은 이별을 인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연애 초반 상대방이 느꼈던 매력을 회복하기입니다. 헤어지고 처음에는 도저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하고 많은 것을 함께 공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이별 통보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시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고 무작정 미안하다고 붙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재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연애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처음 우리에게 느꼈던 매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재회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나에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서로가 감정적인 시기를 벗어나는 시점이 오면 사실 상대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했는지, 어떤 모습을 힘들어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했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다면 지금이 지치고 힘들어서 헤어짐을 택하더라도 결국 좋았던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에 대한 생각들이 미화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시기가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줬던 선물들,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 함께 갔던 장소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어져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사진을 올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상대방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니 이때부터 상대방과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때부터 오히려 SNS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다녀온 사진들을 난데없이 갑자기 스토리로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준 선물을 풀로 착용한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프로필 뮤직에 미련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평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평소의 패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편하지 않구나, 불안정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함이 극도가 돼서 괜히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면 우리에게 연락해달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락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의외로 냉랭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리스크가 큰 시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나를 잊은 걸까? 혹시나 연락 오지 않을까? 슬슬 흑폭풍의 감정이 시동을 거는 시점인데 그 감정이 커지기도 전에 연락을 하면 갑자기 기고만장해져서 냉랭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냉랭한 반응에 우리는 급발진을 하게 되면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재해까지 이어지도록 후폭풍이 크게 온다면 먼저 연락이 올 거예요. 또는 예외적인 성향이라면 후폭풍이 크게 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낼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연애를 돌아봤을 때 상대방도 정말 나를 사랑했고 나도 최선을 다한 연애였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던 연애 초반의 매력을 회복해 보세요. 지금은 막막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막막한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상대방 없이도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겠다 할 때쯤이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 올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